여러분, 저때 아침에 이것 드시지 마세요. 우리 뇌가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무심코 먹는 달콤한 음식 하나가 뇌 세포를 하나씩 죽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해외 한 의과대학 신경과학 연구팀이 10년간 3만 아르촌명을 추적한 결과 매일 당분을 가다 섭취한 그룹은 치매 발생률이 아르덴 3배나 높았습니다. 이건 담배보다 무서운 수치입니다.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아닙니다.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최신 신경과학 연구가 밝혀낸 결론은 아주 명쾌합니다. 우리가 먹는 거, 움직이는 방식, 잠자는 습관만 바꿔도 100세까지 청년 같은 맑은 뇌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당분이 뇌를 파괴하는 3가지 무서운 경로부터 시작해서 잠자는 동안 뇌가 스스로 독소를 씻어내는 놀라운 비밀을, 그리고 우리 장 속 세균이 뇌 건강을 좌우한다는 최신 연구까지 아주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기억력을 평생 지켜줄 구체적인 방법을 모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먹는 달콤한 음식이 왜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먼저 당분이 우리 뇌를 망가뜨리는 3가지 경로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뇌 속에는 치매를 일으키는 나쁜 찌꺼기를 부수고 청소해주는 아주 고마운 효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콤한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액 속에 인슐린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청소부 효소가 인슐린을 분해하느라 정신이 팔려서 정작 치매 찌꺼기를 청소하는 일을 내팽개치게 됩니다. 청소부가 일을 안 하니 뇌 속에 찌꺼기가 점점 쌓이는 것이죠. 국내 한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2.8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경로는 뇌의 에너지 고갈입니다. 우리 뇌는 몸 전체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전체 에너지의 약 4%를 뇌 혼자서 가져다 씁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뇌세포가 포도당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밥은 많이 먹었는데 정작 뇌세포는 굶주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력과 판단력을 담당하는 영역의 기능이 뚝 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충전기가 고장난 배터리와 같습니다. 포도당이라는 전기는 넘쳐나는데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 뇌가 꺼져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경로가 가장 무섭습니다. 혈액 속에 당분이 너무 많으면 이 당분들이 날카로운 무기로 변해서 뇌혈관과 뇌세포를 직접 공격하고 상처를 냅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당화 반응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빗속의 설탕이 혈관벽을 긁어서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혈관이 공격당하니 뇌로 가는 피가 막히고 세포가 죽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드시는 믹스커피 한 잔, 식후에 드시는 달콤한 과자, 맵기 수북하게 퍼먹는 흰쌀밥,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무섭게 우리 뇌를 야금야금 파괴하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루에 밥을 몇 공기 드시나요? 2공기 이상이시면 잠깐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경상도 지역에서 퇴직 후 덮밭을 가꾸며 사시는 71살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건강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밭에 심은 채소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고 집에 돌아오는 길을 헤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식들이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경도 인지장애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검사해보니 공복 혈당이 정상보다 훨씬 높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밥심으로 살아오신 우리 세대이셨습니다. 맵기밥 2공기에 국물을 말아 드시고 간식으로 떡이나 빵을 즐기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던 그 식습관이 조용히 뇌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분의 이야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담당 전문의의 권유로 밥의 양을 줄이고 채소를 먼저 드시는 식사 순서로 바꾸셨습니다. 몇 개월 후 검사에서 인지기능 점수가 눈에 띄게 회복되셨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당분 외에도 우리 뇌를 위협하는 독소가 일상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뇌로 가는 피의 길, 즉 혈류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인데요. 우리 뇌에는 2분마다 약 하나 150ml의 혈액이 세차게 돌고 있습니다. 와인 한 병 분량에 달하는 양입니다. 신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목에 있는 굵은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가는 건데요. 만약 이 혈관이 좁아지면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져서 뇌세포가 순식간에 누르고 버립니다. 국내 한 종합병원 신경과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경동맥 협작이 있는 60대 이상 환자군에서 인지기능 저하 발생률이 정상군에 비해 아리덴집에 높았습니다. 특히 잠을 잘 때 숨을 멈추는 수면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밤새 숨길이 막혀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뇌는 밤마다 질식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려다 잠깐 미뤘던 일상 속 독소 이야기입니다. 담배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생선 중에서도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는 대형 어종은 수은이 축적되어 있을 수 있으니 너무 자주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물론 고등어나 가르치 같은 일반적인 생선은 안심하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미세먼지 가득한 공기오염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까지 참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 많은 것을 우리가 다 완벽하게 막고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무엇이 내 뇌를 해치는지 알고 조심하는 자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당분이 뇌를 망가뜨리는 3가지 경로와 혈류, 일상 독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무섭고 걱정되시죠? 하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며 겁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우리의 식생활을 바꾸는 것입니다. 뭘 먹어야 내가 늙지 않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가장 먼저 신선한 채소를 듬뿍 드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렇다고 채소만 먹는 채식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건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요즘 텔레비전에서 이 음식이 좋다, 저 음식이 좋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란스러우시죠? 가장 의학적으로 검증된 올바른 식단은 채소를 풍부하게 드시되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입니다. 다만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은 하루 식사 전체 비율에서 반을 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놀라운 비결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보통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지만 몸에 포도당이 떨어지면 케톤이라는 특별한 에너지를 대신 꺼내쓰기 시작합니다. 이 케톤이라는 깨끗한 에너지가 돌기 시작하면 뇌세포가 아주 건강하게 깨어납니다. 이걸 쓰게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 3시간 전부터는 음식을 완전히 끊으시고 밤새 주무시는 시간을 포함해서 총 10시간에서 14시간 동안 위장을 비워두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녁 6시에 식사를 마치시고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아무것도 안 드시면 됩니다. 거창한 보약보다 매일 밤 지키는 이 공복 시간이 여러분의 뇌를 젊게 만드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꼭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 영양제가 좋다, 저 보충제가 필수다 하시는데요. 수십만 원짜리 영양제에 돈을 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세끼 식사로 영양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입니다. 보충제 하나를 의지하기보다
오늘 내 식탁에서 가공식품과 설탕을 치우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운동입니다.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 나이에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뇌가 젊어질까요? 일주일에 하루는 10분 이상 숨이 차게 바른 걸음을 하시고 나머지 날에는 30분에서 1시간씩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편안하게 대화하면서 걷는 산책은 뇌를 젊게 만드는 데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숨이 살짝 찰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하셔야 뇌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유산소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근력 운동입니다. 해외 한 의과대학 연구팀이 6개월간 매주 1시간씩 근력 운동을 시킨 결과 운동을 하지 않은 분들과 인지기능 차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혈액 속 그 당분을 흡수해서 태워버리는 가장 큰 창고가 바로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근육을 키워야 인슐린이 제효과를 하고 내독소가 쌓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번갈아가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숨이 차게 트이거나 무거운 것을 들으면 허리나 무릎을 다치기 십상입니다. 절대로 욕심내지 마시고 내 체력에 맞게 아주 가볍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안전하게 오래 하는 운동이 뇌를 살리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자, 여기까지 식단과 운동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이제 3번째입니다. 아마 가장 놀라실 겁니다. 네, 3번째 해결책은 바로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치매 예방의 절대적인 열쇠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몸은 림프관이라는 하수도를 통해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이 하수도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뇌 속 찌꺼기가 대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뇌에는 뇌척수액을 활용한 특별한 물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들면 뇌척수액이 세포 사이사이로 스며들면서 마치 집안을 물청소하듯이 치매 찌꺼기들을 싹 쓸어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물청소기가 작동하지 못해 치매 독소가 뇌 속에 그대로 고여있게 되는 겁니다. 국내 한 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2,300명을 만년간 추적한 결과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분들은 7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들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2대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청소기를 제대로 가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규칙 3가지입니다. 첫째, 잠들기 전 최소 3시간 전에는 운동을 모두 마치세요. 시간, 고당할 때 맞대 밤늦게 격렬하게 운동하면 우리 몸에서 흥분 호르몬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서 정작 잠을 자야 할 시간에 뇌를 확 깨워버립니다. 둘째, 식사도 잠들기 3시간 전에 끝내세요. 위장에 음식물이 가득 차서 소화기관이 밤새 쉬지 못하면 뇌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셋째, 매일 아침 깨어나는 시간을 칼같이 고정하세요. 밤에 몇 시에 주무셨든 상관없이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뇌가 밀린 청소를 완벽하게 끝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7시간입니다. 6시간은 부족합니다. 반드시 7시간의 수면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잠이 안 온다고 수면제에 의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약물에 의지해 억지로 청하는 잠은 뇌를 진정시킬 뿐 진짜 물청소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 화면을 멀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침대에서 동영상을 보다가 잠드는 습관은 뇌를 밤새 밑으로 고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여러분께 새롭게 알려드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 의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가 바로 장과 뇌의 연결, 의학 용어로 장내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배 속에 사는 장내 세균들이 뇌 건강을 직접 좌우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장 속에는 약 8조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장내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물질이 혈관을 타고 뇌까지 올라가서 뇌 염증을 줄이기도 하고 반대로 나쁜 균이 늘어나면 뇌 염증을 키우기도 합니다. 해외 한종합대학 의과대학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장내 유익균이 풍부한 어르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기능 테스트 점수가 % 산지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앞서 말한 가공식품과 설탕이 바로 이 장내 유익균을 죽이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장에서 나쁜 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 나쁜 균들이 만들어내는 독소가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가 염증을 일으킵니다. 결국 뇌와 장이 서로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내 유익균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 답이 있습니다. 된장, 김치, 청국장 같은 발효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시던 바로 그 음식입니다. 비싼 유산균 보충제를 따로 사실 필요가 없어요. 매일 된장국 한 그릇, 김치 한 접시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전라도 지역에서 된장 담그기를 하시며 평생 전통 발효 음식을 즐겨 드셨던 68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주변에서 같은 나이 또래 분들이 건망증으로 고생하시는데 이분은 경로당에서 화투 칠 때 숫자 하나 안 틀리실 만큼 기억력이 또렷하셨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분의 식단에 발효 음식이 빠진 날이 거의 없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자, 이제 오늘 처음 알려드리는 두 번째 새로운 사실입니다.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 스트레스가 단순히 기분만 나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실제로 우리 뇌를 물리적으로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조금 나오는 것은 괜찮지만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코르티솔이 계속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분이 실제로 줄어듭니다. 해외 한 의과대학 신경과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를 겪는 어르신 그룹에서 해마의 부피가 평균 %시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뇌가 물리적으로 작아지는 겁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자식 키우느라 먹고 살기 바쁘느라 평생을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그 세월의 무게가 지금 우리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해마는 우리 뇌에서 유일하게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지금이라도 스트레스를 줄이면 해마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매일 아침 10분간 깊은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 내에 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것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가 % 알산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집에서 앉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세 번째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 만나는 일이 줄어드셨나요? 혼자 지내시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사회적 고립, 쉽게 말해 사람을 만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 치매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외 한 종합대학 공공보건대학원 연구팀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분들은 활발하게 사람들과 교류하는 분들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2배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위험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웃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세포를 자극하는 최고의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시면 뇌가 쓸 일이 없어져서 기능이 떨어집니다.
국내 한국체크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중 혼자 사시는 분이 전체의 약 % 산시치에 달합니다. 이분들 중 상당수가 하루에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30분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해결 방법은 곧장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로당에 나가시는 거, 동네 산책하면서 이웃과 인사 나누시는 거, 손주에게 전화 한 통 하시는 것만으로도 뇌에는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춘천도 지역에서 퇴직 후 혼자 사시던 64살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은퇴 후 사람 만날 일이 뚝 끊겨서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시다 보니 기억력이 흐려지셨어요. 자식들이 동네 합창단에 등록해 드렸는데 일주일에 3번 다니시면서 6개월 후에 표정도 밝아지시고 기억력도 좋아지셨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여기서 하나 더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가장 쉬우면서도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비결입니다. 바로 매일 하는 양치질과 치실입니다. 우리가 뇌 속의 염증을 막아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계속 강조해드렸는데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균들이 가장 쉽게 침투하는 통로가 바로 입안입니다.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혈관을 타고 뇌까지 흘러들어가 직접적인 염증을 유발하고 이것이 치매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부터는 단순히 칫솔질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치실을 사용해 치아 사이에 숨은 세균들을 싹 청소해 주세요. 치실 하나 가격이 얼마입니까? 몇천 원이면 몇 달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치실 하나가 내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계셔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나라 인구의 시에서 %가 치매 관련 유전자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젖대로 겁먹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유전자를 가지고도 80세, 90세를 넘어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유전자는 경고등일 뿐입니다. 이게라 오늘 배운 올바른 식단, 운동, 수면, 장 건강, 스트레스, 조절,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뇌를 관리해 주시면 유전자의 위험성은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주인은 유전자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 정리해 드릴게요.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식탁에서 달콤한 것을 줄이고 채소를 먼저 드시고 밤에 10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세요. 둘째, 일주일에 3번 이상 숨이 살짝 차를 정도로 걷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세요. 셋째, 7시간 이상 푹 주무시고 된장이나 김치 같은 발효 음식 드시고 사람들을 자주 만나세요. 시간 없으시면 첫째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밥 양을 조금 줄이고 채소를 먼저 드시는 것, 이것 하나만 바꾸셔도 여러분의 뇌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작은 거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내 몸과 뇌는 정성을 들이는 만큼 반드시 건강으로 보답해 줍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하고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시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